는 데이트 해가지고요. 는 데이트 해서 여기 년, 월, 일. 그러면 이것이 날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이 함수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C의 세 번째 셀에 주민번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701223 대시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데이트 19라는 글자를 앰퍼샌드로 결합하고 레프트 C의 세 번째 셀에 두 개를 자르고, 그 다음에 미들 C의 세 번째 셀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고, 그 다음에 미들 C의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 두 개를 자르고, 여기에서 왼쪽에 두 개 잘라서 앞에 19랑 붙이면 1970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 자르면 12월, 다섯 번째 두 개 자르면 23일.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1970년 12월 23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날짜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날짜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데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이어 여기에 날짜. 예를 들면 는 이어 가로 열고 투데이. 이거는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출력하는 거죠. 는 month 그럼 뭐가 된다? 이거는 날짜에서 월만 출력하는 거고, 는 day 그래서 날짜를 써주면 날짜에서 일만 출력하는 거고. 그 today는 오늘이니까 오늘 날짜에서 뭐 이 함수를 이용해주면 연도가 빠지는 거고요. 얘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데이스 360이 시험에 좀 나온 것 같아요. 는 데이스 360 이거는 뭐죠? 작은 날짜, 큰 날짜. 여기 사실은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무시하면은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뺀 일수. 근데 이게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옵션을 생략하면 미국식이에요. 유럽식도 있고 미국식도 있는데 미국식을 쓴다. 우리는 이거는 1년을 얼마? 360일. 한 달은 30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데이스 360 함수를 써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작은 날짜, 뒤에 큰 날짜. 옵션은 생략. 예. 이렇게 쓰면 되죠. 는 데이스 360 가로 열고 휴가 출발일자, 휴가 끝 날짜. 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휴가 기간이 며칠이냐 이거죠. 휴가 기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작은 날짜를 써야 되고 뒤에 큰 날짜를 써야 돼요. 빌려간 날짜, 뒤에 반납한 날짜. 예. 그 다음에 함수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위크데이가 시험에 3번 정도 나왔다 그러네요. 그렇죠? 는 위크데이 여기에 날짜 그리고 옵션 위크데이 여기에 투데이 1 이거는 오늘 날짜 오늘
오늘의 요일을 출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7이고 위크데이 투데이 컴마 2 있으면 뭐가 된다? 이거는 월요일이 1이고 화요일이 2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고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if 함수는 별표 100개? 우리 별표를 한 개에서 5개로 처리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 메모하고 있는 거는 별표 3개 이상 정도 되는 애들이고요. if 함수는 뭐 별표 5개라고 보시면 돼요. if 함수는 별표 5개.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nd 함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and 함수 같은 경우도 별표가 한 5개 정도. 근데 이 and는 혼자 나오지는 않아요. if 함수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본래 and는 혼자 써도 돼요. and만 나와도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and만 내면 좀 애매한 경우 많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if 함수에다 and를 같이 물어요. 그 다음에 or 함수도 있어요. or 함수도 있는데 or 함수는 별표 한 3개 정도? 예. 3개 반, 4개, 뭐 3개, 3개 반 정도? 그러니까는 if랑 and가 같이 나온다고 보면은 or는 어쩌다 한번 나오고, 예.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if 해라 함수가 있어요. if 해라 함수 같은 경우도 별표 3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문제에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얘는 별 5개. 얘는 종류가 뭐뭐가 있냐면은 dsum, daverage, dmax, dminimum, dcount, dcountA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 daverage가 가장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것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if, and, 데이터베이스 그럼 뭐 벌써 맞추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얘들이 그냥 안 나오고요. 뭐랑 같이 나오냐면 라운드 계열 함수하고 같이 나와요. 라운드 계열 함수는 뭐 별표 몇 개라고 봐야 되나? 별표 한 3개 정도? 뭐뭐가 있죠?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조건부 계산하는 함수가 있어요. 조건부 계산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SUMIF는 별넷. 그 다음에 average if 이런 거 있어요. average if, SUMIF, average if. 그 다음에 count if. 얘들은 과연 얼마나 출제가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고요.
이것도 있어요. sum if s, sum if s도 있고요. average if s도 있어요. count if s도 있어요. 조건부 계산은 종류가 많은데 그것도 뒤에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MOD 함수도 나와요. MOD 함수. 교과서 지금 36쪽에 31번째 MOD 함수도 있는데, MOD 함수는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온다? C는 뭐 별표 정도 3개 정도 되는데, 뭐의 배수인지 하는 거. 나머지 구하는 함수라 그랬잖아요. 얘는 나머지인데, 나머지를 계산하는 함수인데, 이 나머지만 달랑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어떤 수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한다. 즉,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또는 뭐 3의 배수인지 이런 거 계산할 때 많이 물어본다. 그 다음에 그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는요,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도 어디 갔더라, 라운드 계열 함수, 라운드업 얘들도 그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은 sum if s가 나왔는데, 이 sum if s는 뭐 어쩌다 한번 나오네. 그랬죠? 별표 하나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조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게 h lookup하고 v lookup 하는 거. 얘들은 별표 5개. 얘는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h lookup, v lookup은 시험에 꼭 나온다. 필기 실기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추수 함수도 한 별 5개 정도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요.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문자열 함수 들어있네요. 문자열 함수에는 MID 함수가 있고요. MID가 한 별 4 정도. 그 다음에 left to right가 있는데요. left하고 right 함수 같은 경우는 한 별 3 정도 나오네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여기 count if s 같은 경우는 한 별 4 정도 나왔네요. count if s 같은 경우는 뭐 별 2 정도. average if 같은 경우는 average가 좀 나왔어요. average는 뭐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랭크 함수 나왔어요. 랭크 함수 별 5.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랭크 함수. 그 다음에 라지 별 3 정도. 에버레이지는 뭐 너무 많이 잘 나오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에버레이지 if나 에버레이지 if s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빈도수가 별 2이나 별 1 정도 밖에 안 나오네요. 요 정도가 이제 함수에 나와 있는 유형인데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관련도에 과연 함수를 어떻게 많이 냈는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우리는 공부할 때 C 드라이브에 있는 길버 커말 2급에서 최신 기출 문제를 풀 겁니다. 최신 기출 문제 2016년 2회 2급 2형 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열면은요, 비밀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암호는 128쪽 교재에 유의사항 3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지에 써 있어요. 암호는
536 앰퍼센드 09라고 써 있는데,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에는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는 좀 공부하느라고 문제를 열어서 풀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자동으로 문제가 열립니다. 정기시험에는 시험장에 가서 자기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고 나서 감독관이 이제 주의사항 전달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문제가 열리는데 비밀번호 입력하라 그래요. 그럼 비밀번호 이렇게 써 있는 거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오픈이 되고요. 40분간 시험을 보게 되고 4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닫혀버려요. 키보드 마우스가 안 움직여집니다. 그 전에 중간에 나가실 분들은 저장 버튼 누르시고 나가시면 돼요. 감독관한테 물어보면 되죠. 퇴실 해도 좋습니까? 하고 퇴실 하시면 되고. 상시 시험은 문제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비밀번호를 안 물어본다 그러네요. 우리 애한테 물어보니까는 상시시험을 봐서 상시시험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코마를 물어보니까는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비밀번호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열리면 뭐 비밀번호 물어보면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는 화면 밑에를 보시면은 기본 작업 1, 2, 기본 작업 3, 계산 작업, 분석 작업도 1, 2,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작업하게 되는데, 1번 문제는 뭐냐면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뒤에 13번째까지 이만큼 77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다 입력하면 5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입력을 다 못하고 하나를 입력하던 둘을 입력하던 점수를 줘요. 계산해보면 77으로 나누니까 0.06493505점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개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10개를 입력하면 0.65 정도 받아요. 0.65. 그러니까 5점 중에서. 그러니까 한 20개 입력하면은 1.3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입력하세요. 얘는 지금 우리 입력할 시간 별로 없을 테니까는요, 입력을 하시는데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9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9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음식, 영어로 푸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는 어떻게 입력하죠? 그냥 음자만 쓰면 자동으로 완성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미술의 아트라고 쓰고 미자를 쓰면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악 뮤직 쓰고 여기다가 음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음자를 쓰면 자동으로 음식하고 음악하고 음자로 시작하니까는 악자를 쓰니까는 마저 완성돼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음악, 음식, 뭐 뷰티, 건강이라고 하는 게 두 개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는 다 쓰고 하나는 자동 완성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강요일 같은 경우도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성될 수 있는 거고, 장소도 어떻게 돼 있어요? 장미홀, 튤립홀, 백합홀, 튤립홀 반복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다 쓰지 마시고, 첫 글자는 처음 쓰시는 건 다 쓰셔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입력한다라고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기본 작업 2번 들어가 봅니다. 손가락으로 문제지를 짚어가면서 편집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하실 때 문제를 입력할 때나 또는 함수를 계산할 때는 양손을 입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왼손으로 문제를 짚어가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로 조작하면 수월해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A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 여기죠. 그렇죠? 이거를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써 있어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은 홈 탭에 있는 글꼴 기능에서만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HY 신명조, 여기 있네. HY 신명조 있네요. HY 신명조 입력하고요. 크기는 17이 없죠? 16 다음에 18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6짜리나 뭐 18짜리에다 클릭하고 17이라고 쓰고 엔터.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행의 높이는 1이라는 숫자, 왼쪽 1이라는 숫자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그리고 30 엔터. 확인 눌러도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줄 끝난 거잖아요. 그럼 2점, 각 2점이니까는 그렇게 한자 바꾸는 거죠. G의 세 번째 요거 얘를 클릭하고 안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고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매일 판매만 한자로 바꿔라 그러면 두 개를 블럭 잡아야 되고, 세 글자를 할 때는 뒤에다 클릭해 놓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G 13번째 셀에다가 여기다가 메모를 입력해야 되는데, 원래 메모는 검토라는 메뉴에 가서 새 메모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을 했었죠. 이때 이 글자가 있어도 되고요. 이 글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요 뒤에서부터 커서가 뒤에 있잖아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글자가 쪼르륵 지워지죠. 이럴 땐 지우고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여기다가 최대 판매량이 엔터를 치면 안 돼요. 엔터를 치면 줄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자동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메모 틀이 있잖아요. 메모 틀. 글자 말고 메모가 들어있는 틀. 본래요, 글자를 쓰다가 ESC 키를 누르면 이 글자가 들어있는 박스를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컨트롤 1번. 이때 글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요, 글꼴만 떠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박스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자동 크기라고 하는 걸 지정해 주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마우스를 다른 데 클릭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글자가 있는 셀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메모를 표시해라 하는 거. 메모 표시 숨기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메모를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네 번째, 여기 숫자인가요? 숫자가 적혀 있는 곳에 가서 뭐 하래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면 좀 늦게 떠요. 바로 안 뜨고.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1번 누르면 팍팍 바로 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가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사용자 지정 형식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거는 샵, 샵 0이에요. 그 뒤에다가 원자 쓰시면 돼요. 원자. 그런데 샵, 샵이라고 써도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지만 이 값이 0이면 안 나와요. 0일 때는. 여기 있는 값이 56만원일 때는 숫자가 있으니까 56만원이라고 나오지만, 이 값이 0이라고 하면 원자만 나와요. 그래서 샵, 샵 뒤에는 무조건 한 자리에 나와라 하는 의미로 0을 넣어줘야 돼요.
예, 요렇게 꼭 넣어주시면은 답이 돼요. 0을 썼다 하더라도 0원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여기는 홈 탭에 가서 가가가 옆에 보시면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는데 모든 테두리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 굵은 상자 테두리 눌러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안에는 얇은 줄 겉에는 굵은 줄. 굵은 줄을 먼저 누르고 얇은 줄 누르시면 안 돼요. 굵은 줄을 그리고요. 보세요. 굵은 줄을 그리고 굵은 줄을 그리면 굵은 줄이 들어가요. 이렇게 굵은 줄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얇은 줄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면은 굵은 줄이 사라져요. 그래서 책에는 하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테두리 들어가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굵은 상자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이 나와요. 그 손으로 짚어가라는 거예요. 손으로 짚어가라 하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한동안 실기 안에서 뭐였더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기본 작업 3번. 기본 작업 3번은 뭐 하는 겁니까? 사무용품 관리 현황 표는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래죠. 그럼 이게 자동 필터예요? 고급 필터예요? 예? 말이 없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고급 필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 범위를 알려줘야 돼요. 조건을 어디다 나열해 줘야 되거든. 얘를 조건을 여기다 나열하든 여기다 나열하든 조건을 어디다 나열하라는 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출력되는 위치를 어딘지 알려줘야 거기서부터 출력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자동 필터예요. 그럼 이 동네에다가 블럭을 잡는 게 가장 좋고요. 안 잡아도 되지만 블럭을 잡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필터라고 있죠. 데이터 탭에 필터. 그 필터 누르면 자동으로 뭐가 생겨요? 펼치 목록, 화살표가 생기잖아요. 이걸 갖고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입고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뒤에 세 번째 셀에 입고량이라고 있네요. 200 이상이면서 300 미만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록에서 200 이상 300 미만을 내가 골라요? 그게 아니고 필터라고 따로 있잖아요. 숫자 필터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걸어도 되고 크거나 같은 눌러주면 되는데 크거나 같은 눌러줘도 돼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입고량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면 200 이상 30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눌러주면 크거나 같다라고 떠요. 그 여기다 200 써주고 그리고 작다 옆에 300 쓰시면 돼요. 수작업으로 2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00보다 작다. 200 이상 300 미만이라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 200에서 300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골라냈어요. 자, 제품명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푸자로 끝나는 걸 찾으래죠? 그럼 제품명에 가서 여기 박스 테이프, 샤프, 스탬프, 양면 테이프를 고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도 텍스트 필터에 가서 끝 문자 푸로 끝나라 그랬으니까 끝 문자 클릭하고 푸 그러면 끝 문자가 푸니까는 푸자로 끝나는 것만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이면서 제품명은 푸자로 끝나는 것만 걸러낸 거예요. 어떠세요? 이거는 뭐 어렵진 않죠? 이 고급 필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조건을 20서부터 써라 그러면 입고량이 크거나 같다 200, 입고량이 작다 300, 그 다음에 제품 코드가 제품명이 별표 푸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써야만 얘가 뭐가 된다? 이거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거는 거죠. 같은 줄에 다 나열했어요. 입고량이 200보다 크거나 같고 입고량이 300보다 작다. 그 제품명은 푸자로 끝난다. 별표 푸.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에 24번째부터 출력하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고급 필터는 이렇게 가시면 돼. 다 메모하셨죠? 계산 작업 한번 해볼 건데요. 계산 문제를 우리가 직접 나열해서 쓰기도 하지만 한번 해보죠. 130페이지 문제 1번 필기 점수가 뭐죠? C의 세 번째부터 C의 12번째 있고요. 필기 점수의 평균치 이상이고 각각의 실기 점수가 D의 세 번째부터 D 12번째 사이에 있대. 실기 점수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합격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처리하래요. 자, if 함수하고 and 함수하고 average 함수하고 얘를 다 사용하래요. 그럼 그림이 그려져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된다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기 점수가 얘는 78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의 필기 점수가 있잖아요. 자기 점수의 필기. 이 필기 점수 전체의 평균 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자기의 실기 점수가 있잖아. 자기 실기 점수가 전체 실기 점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만족하니까 AND를 써야지. 물어보니까 2%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어쩌고 저쩌니까 에버리지 써야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는 if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고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그럼 어떻게 하래요? 합격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래? 공백 처리하고 이거를 우리 본 책에 보면은 책 저자가 이렇게 엑셀화 시키는 과정을 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이거를 AND로 묶으면 돼요. AND로 묶어서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고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은 그러면 합격이고 아니면은 공백이고. 자, if and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면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썼어요. 각각의 필기 점수가 필기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상이란 말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합격 아니면 공백.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자, 보세요. 이 필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C의 세 번째. 그 필기 평균은 어디에 있어요? C의 세 번째부터 C 12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C의 세 번째부터 C 12번째인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에 달러가 들어가요. 자 보세요. 얘가 얘네들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잖아요. 우리 랭크 함수에서도 내가 이 전체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내가 몇 번째로 큰 순위를 매긴다면 해갖고 달러 들어갔잖아요. 그 내가 지금 내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내 것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나를 포함한 이 전체 영역은 뭐예요? 참조 영역이잖아요. 그 얘네들은 달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D의 세 번째고 여기는 에버레이지 가르고 D의 세 번째부터 D 12번째 이렇게 쓰면 되고 당연히 여기도 뭐가 들어간다? 달러가 들어간다. 그리고 공백은 어떻게 알아? 따옴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공백이라 그랬죠?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백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이거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괄호가 안 맞대. 가로가 여기 안 맞았다. 가로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엔드 가로가 빠져 있어요. 엔드 가로가 여기에 엔드 가로가 AVER AG AVEEEE AVER 스펠이 하나 틀렸네. 그렇죠? 예. 제가 스펠을 틀렸어요. 이렇게 써야 돼. 여기 스펠이 하나 틀려서 그건 맞춰 놓을게요. 답은 나왔어요. 자,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메모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메모하시고 댁에 가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메모만 하시고 가시면 안 돼. 이거에 대한 답은 어디 있어요? 이 뒤에 있을 거요. 답은 있어요. 답은 교재 어디냐면요 133쪽에 답은 있어요. 과정은 이렇게 이제 나열해 놓은 건 이제 안 해놨지만은 답 자체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는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는 읽어 보시고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필기하시고 나서 이해하시고 이 과정을 직접 나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시험장에 가서 척척 풀죠. 그렇죠. 자,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 요거. 다섯 번째 문자가 1이면 기억장치, 2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 그 외에는 코드 오류를 분류하래요. 코드 오류라고. 자, 문제 2번 볼게요. 제품 코드는 G의 세 번째부터 G의 12번째까지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문자가 1이면 기억장치라고 입력을 하래요. 2면 입력장치라고 넣어주래요. 3이면 출력장치라고 하래요. 그 외에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래요. 무슨 함수가 있냐면 if error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 함수가 있고요. MID 함수가 들어있어요. 이 함수 다 사용하래요. if error 나왔네요. 자, if error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if error 있었는데 if error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1, 3, 1, 4, 2, 3, 5, 2 어떤 건지 아시겠죠? 대략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는 추수 제품 코드에 다섯 번째 문자를 가지고 그게 1이면 기억장치, 그게 2이면 입력장치, 그것이 3이면 출력장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섯 번째 문자가 0, 0은 없죠? 왜냐면 1, 2, 3이거든요. 추수는 0번째라는 말이 없어요. 첫 번째부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는 4도 있네. 4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1, 2, 3만 나열해 놨잖아. 세 가지만 나열했잖아. 그러니까 4나 5가 나오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if 에러예요. 어떤 명령을 실행할 거예요. 그 명령을 실행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하고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if error라는 것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함수예요.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코드 오류라고 출력하래요. 코드 오류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이거지. 추수함수잖아. 얘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 들어갈 거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는 뭐 하라고요? 여기 코드 오류라고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코드 오류라고 출력하면 되는데,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제품 코드 다섯 번째 문자가 1이면 기억장치, 2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 하는데 1, 2, 3이 아닌 나머지 숫자가 나오면 다 에러가 나거든요. 추수함수에 의해서. 그럴 때는 코드 오류라고 출력해라. if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는 뭐냐 하는 거죠. 제품 코드는 G3이라고 했으니까 MID 함수 쓰는 거죠. MID 제품 코드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문자라고 하는 건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를 잘라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품 코드는 어디에 있다? 아까 G3. 그럼 답 나온 거죠. 이게 답이에요. 뒤에 답 단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엔터 치고, 예, 여기는 5, 4 에러 났네요. 제대로 다 됐어요. 자, 이건 뭔가 보세요. 수원 용인 처리 비용 평균을 계산하래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인 지역. 자, 여기 보세요. 수원도 있고요, 용인도 있고요, 수원도 있고요, 용인도 있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네 가지들의 뭐를 처리 비용, 택배 접수 말고 처리 비용의 평균을 내래요. 하나, 둘, 셋, 넷. 이거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무슨 함수 쓰라고요? T 에버레이지하고 라운드를 쓰래요. 라운드 다운을 1000의 자리에서 내리말 거고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1, 10, 100, 1000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빈칸에 뭐를 집어넣으라고요? 지역이 수원이거나 지역이 용인인 경우를 입력해서 쓰래요. 그렇죠? 자, 이거를 한번 직접 해보실 겁니다. 지금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인 지역에 대해서 뭐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2의 24번째, 2의 26번째 요 세 줄에 걸쳐서 조건을 입력하래요. 무슨 조건?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이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이 수원이거나 지역이 용인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보통 쓰는데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이니까 여기다가 용인이라고 그냥 말아버리자 이거지. 아래다 넣어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거죠. 조건은 썼으니까 이제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평균이니까 는 D 에버레이지를 쓸 거란 말이에요. D 에버레이지를 라운드 다운은 밖에서 좀 써보도록 하고, D 에버레이지는 데이터베이스가 뭐라고요? 전체를 말하는, 요렇게 전체를 말하는 거. 얘네들 중에서 하는 거죠. 컴마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할 거냐, 여기 이렇게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할 거냐, 처리비용. 아니 뭐라고 써도 돼요. 4가 뭔데? 네 번째 칸에 있는 거라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항목 이름만.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대신에 컴마 크리테리아는 뭐라고요? 조건이란 말이라고. 조건이 뭐야? 지역이 안산 이것밖에 안 되잖아. 안산이거나 수원이거나 이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수원이거나 용인이거나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역이 용인이거나 수원이거나 어떻게 돼? 항목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땐 조건을 못 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것도 따로 걸어놓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얘네들. 그러면 보시다시피 얘가 평균이 나온 건데 이 평균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뒤에가 되게 보기 싫잖아요. 118만 1125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보기 싫어.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써가지고 그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4는 일시 100 1000 1000의 자리에서 라운드 다운이니까 내림하고 그 1000자리까지 잘려가지고 만 단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문제 3번에서는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인 처리비용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번째부터 26번째에다가 조건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 에버레이지 함수하고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두 가지 함수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은 이렇게 답을 썼는데, 자, 요 D 에버레이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원래는 얘를 어떻게 썼어요? 라운드 다운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떤 값에 대해서 여기 자릿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릿수. 몇 번째 자리에서 올림할 거, 뭐 내림할 거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예. 그래서 D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구하고,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값에다가 자릿수 매겨가지고 내림하면 되고. 이거를 연습이 잘 되시고 많이 하시면은 한꺼번에 쭉 나열해 쓸 수 있지만은, 한꺼번에 나열하기 힘드시면은 과정을 적으세요. 여러분이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막 적으셔야 돼. 아니면 컴퓨터 어딘가에다가 따로따로 입력을 해 보시고 그렇게. 근데 바빠요. 사실 우리가 집에 가면 할 일도 많고 복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복습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요, 제가 가리키는 과목,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도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하도 많이 해서 머리에 박혀가지고 잘은 안 지워지는데 새로운 거 공부하잖아요. 어제 배운 거 오늘 보면 낯설어요. 새롭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오랫동안 안 보고 새로 보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더 새롭지. 꼭 복습하셔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문제 4번 적어놓고 나서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지 16번째부터 지의 26번째. 이게 뭐예요? 제품 코드와 수량. H 16번째부터 H 26번째. 수량과 제품 단가표. 이용하여 판매액을 계산하래요. 판매액은 어떻게 계산하래요?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래요. vlookup 함수하고 뭐를 left 함수를 쓰래요. 문제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디냐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거 같은데, 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A라는 글자가 뭐냐면 15,000원이에요. N에는 16,500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수량하고 는 수량 자리에다가 곱하기 A에 해당하는 단가를 곱할 거예요. 그렇죠.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수량은 내 왼쪽에 있는 거지만 단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단가는 이쪽에 있는 표에서 가져와야죠. 그게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날리니까 vlookup을 써야 되겠고요. 이때 SS를 찾으려면은 AL을 찾으려면 왼쪽에 있는 코드에서 잘라야 되니까 이 코드의 왼쪽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left 함수 써야 되겠고요. left 함수 써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분석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는 수량 클릭하고 곱하기 vlookup. 근데 지금 vlookup에서 첫 번째 쓰는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두 개를 잘라서 쓰는 값이거든요. 찾는 값을 쓰는 게 찾는 값을. 찾는 값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left 제품 코드에서 컴마 두 개를 잘라서 A를 잘라서 어디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단가 포드표에서, 제품 단가 표에서.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지금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따로 떨어져 있는 애잖아요. F4번께 들어가야 되고, 컴마 옆에 AA 뭐 SS GG라고 써 있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린 단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써야 되고,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어떤 거 써야 돼요? 여기는 유사일치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단가표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만 유사일치를 써요. 여기는 SS 다음에 AA고 NN이고 GG거든요. 알파벳 순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를 써야 돼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 써도 상관없어요. 예, 가로 닫고. 답을 먼저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곱하기 H16을 저 뒤로 빼도 돼요? 아, 얘를 그 앞에 H16 이거를 뒤에다가 곱하면 안 됩니까? 라는 거잖아요. 뭐 이거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수학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라 그랬잖아요. 수량을 먼저 써주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건데, 그렇다고 내 맘대로 뒤로 쓰면 누가 잡아가나?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건 아닐 것 같고, 답만 맞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요령이에요.
그것도 요령이에요. 어느 시험에서는 이 순서를 바꾸면 감점 처리하는 시험도 있어요. 앞에다 뭐를 써주든 뒤에 뭐를 쓰든 상관없는데 요거 야, 일단 요거부터 먼저 좀 볼게요. 요거요.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false가 아니라 true, 이거는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얘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A, N, N, G, G, S, S 순서가 그렇지 않잖아요. 알파벳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일치, 비슷하게 일치, 대략 일치라고 하는 것을 이건 못 써요. 얘가 예를 들어서 요거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면, 이 순서대로 알파벳 정렬이 되어 있다면 얘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 답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true를 쓰면은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일치. 이건 비슷하게 일치. 예, 이렇게. 자, 그 다음 건 볼게요. 문제 5번. 장르가 어떻게 됐냐면은 B에 30부터 B에 39까지. 장르가 뭐 코미디 이면서 관람 등급 여기서는 C에 30부터 C에 39번째까지 관람 등급이 전체로 되어 있는 영화들의 예매 총액이래. 예매 총액은 어디 있나요? 2에 30부터 2에 39까지 예,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숫자 뒤에 만원이라고 표시하래요.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중 알맞은 함수와 뭐를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시오라고 써요. 앰퍼샌드 연산자 쓰는 거는 뒤에 만원을 표시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죠? 그 sum if S지 뭐. count if S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고 average if S는 조건에 맞는 평균이잖아요. 그럼 얘를 쓸 수밖에 없겠지. 자, 쓰는 요령이 있어요. 는 sum if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쓰지만 sum if S는 조건, 범위를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그 다음에 범위 3이 있으면 뭐 범위 3, 조건 3 쓰고 뭐 범위 4가 있으면 범위 4, 조건 4 쓰면 되고. 그러니까 범위와 조건이 한 개가 있을 때는 sum if, 근데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지금 코미디라는 조건과 전체 관람 등급이라는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sum if S를 쓰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냐면 예매총액이래요. 예매총액에 합계를 구하래요.
이때 범위, 첫 번째 범위는 어디죠? 장르에서 고르래요. 그 조건은 뭐냐면 코미디예요. 두 번째 범위는 관람 등급이에요. 조건은 전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앰퍼샌드 몇 만원 이렇게 써주면 답은 이거로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예매 총액이 어디 있다고요? 예매 총액은 여기 써있네. 장르는 어디 있어요? 장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관람 등급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 코미디나 전체는 그냥 내가 키보드로 쓰면 되니까. 이게 답인데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위에다가요. 는 sum if s 괄호 열고 써있잖아요.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냐고 써있잖아요. 지금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라고요? 예매 총액이라 그랬죠? 예매 총액. 예매량이 아니라 예매 총액이에요.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잖아. 범위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 컴마. 첫 번째 조건이 걸려있는 범위 크리테리아 레인지래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코미디가 들어있는 동네가 범위죠. B에 39도 B에 39 컴마. 첫 번째 장르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코미디니까 코미디라는 글자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뭐라고? 코미디. 근데 그냥 코미디 쓰시면 안 되고 따옴표 안에다 꼭 쓰셔야 돼. 그리고 컴마. 이것만 달랑 쓰면 뭐예요? 코미디라는 장르에 해당하는 합계가 평균이고 합계가 나오는 거고. 이번에 등급까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범위는 등급 컴마. 두 번째 범위는 조건은 전체. 그러면 코미디 문서 전체가 여기 하나 두 가지네.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은 예. 여기서는 뭐 똑같네요. 지금 여기서 써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띄어쓰기만 이렇게 좀 해놓은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냥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뒤에다가 어떻게 앰퍼샌드 만원 몇만원 하고 나와야지. 몇만원 하고 나와. 요 뒤에도 앰퍼샌드 몇만원 하고 나오죠. 지금 if 함수가 아까 if 함수 나왔었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and랑 같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추수 함수, 미들 함수, if else 함수 같이 나왔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하고 라운드 결 함수하고 나왔죠? vlookup, hlookup, left, right, middle. 그 다음에 조건부 계산하는 sum if, count if, 뭐 sum if s, count if s 라고 제가 아까 쭉 나열해 드린 거에 많이 나왔어요. 랭크가 안 나왔다. 랭크가 안 나왔어요. 랭크 안 나온 대신에 쉬운 게 나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 문제를 풀어봤어요. 지금 분석 작업에 1번이 뭐냐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하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삽입에 가서 다른 것들은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하고 필터를 넣어주고 통합을 하고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하거나 부분합을 하거나 시나리오를 하지만은
이 피벗 테이블은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항상 기존 워크시트, 지금까지 새 워크시트 한 적이 없어요. 커말 역사상. 그러니까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어디로 가라고요? 문제 써 있는 대로 AS 21번째. 이제는 많이 해봤으니까 피벗 테이블 나오면 어디에 탁 문제지 손이 간단 말이에요. 눈이. 자, 얘를 이제 꾸미는 건데, 처음에 나와 있는 배송 시간대는 필터에, 배송 지역은 행에, 물품 종류는 열에, 그 다음에 값에는, 오른쪽 값에는 거리, 그리고 배송료. 왜냐면 거리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거리의 평균을 바로 구하지 못하고 가져와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계로 떠요. 합계로.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화면 밑에 보면 여기 필드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꿨다? 요 합계 얘를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꾸고, 아니면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 배송료가 있잖아요. 배송료 요거는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을 해주면 되죠. 아니면 여기 배송료에 가서 필드 설정을 눌러도 되고, 얘를 뭐로 바꿔라? 최대값으로 바꿔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는 어쩌고 저쩌고 꾸며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가져오래요. 저 옆으로 돼 있는 거를 행 레이블 밑으로 가져오래요. 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것만 빼고 다 한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옵션. 여기 피벗 테이블에 가면 옵션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옵션에 가면 요야미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만 남기라고 했으니까 열은 빼주면 되지. 열은 빼주면은 행의 총합계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댁에 가셔가지고 본교재 있잖아. 본교재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또 연습을 해보셔야지. 오늘 풀어봤으니까 그만 이면 안 되고, 되게 피벗 테이블이 우리 본교재에 3번 있단 말이야. 3번. 보통 3번 정도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도요, 우리 책에는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여기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두시오, 또는 테이블 형식으로 두시오, 이런 것도 했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압축 형식이었지만 문제에 보면 개요 형식으로 두면 개요로 둬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그 피벗 차트는 우리 아직 안 했었잖아요. 본 문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야. 우리 그 기본 교재에서는 피벗 차트가 나오긴 나왔었고.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 가랍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뭐냐면, 여기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에 드라마들인지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한꺼번에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문제는 통합하고자 하는 것을 블럭을 잡아서 집어넣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에 가서 통합 누르시고, 합계인지 평균인지 문제 써 있는데 평균이래요. 평균. 그리고 참조 영역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나서는 이제 요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맹이만 잡느냐 다 잡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럭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첫째 주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항목 1은 빼고 알맹이만 잡아서 계산을 해요. 우리 계산할 때는 함수 쓸 때는 그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부분합을 하거나 정렬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얘는 제목이니까 요거는 위에 표 제 타이틀이니까 빼고 얘가 본 내용이잖아요. 항상 이 본 내용을 블럭 잡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블럭 잡고 통합에 가서 평균이고 참조 대상은 요렇게 추가,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추가하고 나서 끝나고 옆에 있는 거 추가해도 상관없어요. 표 1, 2, 3을 표 1, 3, 2로 하지 상관은 없다고. 어차피 이렇게 추가해도 알아서 사이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시험 꼭 요거 얘는 안 한다라는 거, 얘는 안 한다라는 거, 요거 두 개만 꼭 체크한다는 거. 뭐 답이 턱 하고 나오는 거죠 뭐. 그렇죠. 자, 매크로 한번 해볼 거예요. 매크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거 개발 도구 있어야 돼요. 개발 도구 메뉴 다 떠 있어요. 안 돼 있는 분 있으세요? 개발 도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갔더니 개발 도구란 메뉴가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홈탭에 가서 여기 홈탭이 아니라 오피스 한줄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요거 이걸 하는 거고, 엑셀 2010은 집에서 연습하실 때 좀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엑셀 2010에서는 이 개발 도구가 파일, 옵션 없잖아요. 밑에 이때 리본 사용자 가면 본래 개발 도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없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개발 도구가 오케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일반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야 개발 도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2010은 그러니까 집에서 2010으로 연습하시는데 전혀 지정 없다 그랬어요. 2010이나 2007이나 시험 보는 거는 동일해요. 동일하게 시험 보시면 되고, 여러분 실기 시험 보러 가실 때 정기 시험에서는 2007로만 보고요. 저 상시 시험에서 2007로만 보고, 정기 시험은 2007, 2010 골라서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마도 시험장에 가면 개발 도구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가봐야 알지 뭐. 자, 매크로 한번 볼게요. 매크로는 개발 도구 탭에 있는 컨트롤 도구의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요 양식 얘를 이용해서 어디서 글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도형이라는 곳에 가서 도형을 선택해서 글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은요,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첫 번째 꼭 이것만 시험에 냅니다. 얘를 클릭하고요. 아무렇게나 그리지 마시고 G3 Alt키 눌러서 G3부터 H에 어디까지? 5까지 세 줄에 두 칸 세 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마우스를 먼저 띄시면, Alt키 먼저 띄시면 안되고 마우스를 먼저 띄시면 그려져요. 그려지고 나서 얘를 지금 하셔도 되고 얘를 닫기 누르고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 나왔나 확인해 보세요. 다시 볼게요.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단추 눌러서 양식 컨트롤 처음 거를 Alt키 눌러서 어디에다 그리라고 하는지를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G3부터 H5까지니까 이때 Alt키 누르고 Alt키 눌러서 그리면 그려진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매크로 이름을 쓰시면 되니까 평균 그리고 기록 버튼 누르면 또 평균 하고 뜨고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는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있고 있지만 이 가만히 있으면 컴퓨터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글자를 셀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글자를 쓰면 그걸 다 그대로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 가서 뭐 해라? 는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총 판매액에 대해서 블럭 잡아주고 가로 닫고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총 판매액의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엔터를 치고 끝났잖아요.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기록 중지. 그럼 예. 이거의 글자를 고쳐야 돼. 뭐로? 평균으로. 얘는 클릭하면 명령이 작동되거든요. 보세요. 얘는 누르면 작동이 되거든. 오른쪽 눌러서 글자 편집,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고쳐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눌러가지고 글자를 쓰시고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이제 이 셀을 이 단축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칙 하고 나오겠다. 이거죠. 지금 도형을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 요렇게 두 줄을 건너뛰고 똑같이 세 줄 두 칸에 그리시고 여기다가 통화라고 쓰래요. 통화. 그리고 이제 이 통화라는 글자가 드는 도형을 클릭하면은 여기 뭐가 얘네 판매가하고 총 판매하고 평균까지가 요거로 화폐단위 있잖아요. 회계 표시 형식되어 있는 거.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자,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시면 매크로 나와요. 해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통화라고 쓸 거고 통화라고 쓸 거고 항상 우린 기록을 누르는 거예요. 기록.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기록. 확인. 그 다음에 얘네들 돈 표시. 쟤네들도 돈 표시. 요대로 둬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자, 기록 중지. 꼭 기록 중지를 눌러야 돼요. 안 누르면 그거를 그냥 망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돈 표시를 1번으로 돌려놓고 놨을 때 과연 이 버튼을 누르면 착각 돈 표시 됐네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차트 작업 열어서 한번 볼게요. 차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새로 만들어라, 아니면 만든 거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고쳐라 이거예요. 근데 고치는 과정에서는 뭐를 넣어라, 빼라. 얘는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면접 점수하고 지금 필기 점수를 빼고 총점이 들어가 있는 총점을 없애라는 것 같아요. 문제 읽어볼게요. 성명별로 필기 점수가 있고 면접 점수가 있는데 실기 점수, 총점 점수가 있죠. 위에 거 이거. 예. 이게 총점이잖아요. 총점. 이 총점을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얘 지우래. 그렇죠? 자, 그 다음 빨간 게 면접이죠? 빨간 게 면접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면접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영역형으로 바꾸래요. 우리 영역형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해보죠. 뭐 어떻게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저 상단에 차트 메뉴로 가고, 아니면 더블 클릭 안 한다 하더라도 디자인을 클릭하면 디자인에 있는 차트 종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 면접을 클릭한 상태로 차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영역형 가려, 영역형. 근데 영역형이 기본 영역형, 누적 영역형이 있는데 그냥 영역형. 요거 주의해야 되겠네. 영역형 가랬더니 알아서 두 번째 거로 갔잖아요, 영역형이. 근데 이건 누적 영역형이에요. 우리 문제에서는 그냥 영역형이라고 나왔거든요. 처음 거를 선택해 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 누르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세로 갑축? 세로 갑축 이거잖아. 예. 얘를 어떻게 하래요? 컨트롤 1번 선택하고 가서 어떻게 하래요? 셀 서식. 표시 형식은 범주 여기 범주 있잖아요. 범주는 숫자, 소수점 자릿수는 몇? 하나. 이렇게 하네. 엔터.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필기 점수 얘 있잖아요. 얘 퍼런 거 컨트롤 1번. 이 퍼런 거에 선 스타일을 컨트롤 1번 누르고, 자 이렇게 하세요. 컨트롤 1 왼손으로 컨트롤 1 누르시는 습관을 같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 스타일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완만한 선. 표식은 어떻게 하래요? 표식은 자동 말고 기본 제공에 있는 네모로 바꾸래요. 표식 형식이 표식 옵션이, 표식은 뭐로 하래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가서 뭐로 바꿔라? 네모로 바꾸래요. 문제지 보니까는 선 스타일은 그렇게 알려져 있고, 완만한지 안 완만한지 이거. 표식은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서 네모로 바꾸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범례. 범례를 클릭했는데 범례가 어디로 되래?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에 갑축이잖아요. 세로 갑축. 이 세로 갑축의 표시 형식은 제가 그랬죠. 여기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클릭했잖아. 클릭을 하면 그 축서식에 가서 문제지에서 표시 형식 누르고, 범주는 숫자에 가서 범주 자릿수는 몇 자리?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 책의 문제지에 답이 적혀 있는 셈이에요. 어디 가서 뭐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컨트롤 1번을 누를 줄만 알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차트 문제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이 문제 처음부터 쫙 풀어보시고, 제가 가자마자 동영상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보시고 그걸 하나하나씩 살펴보셔야 돼요. 예.